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키운 마늘밭에 나갔다가 잎사귀 끝이 노랗게 타들어가듯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라면 봄철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마늘이 몹쓸병에 걸렸거나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농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 딱 한 스푼을 이용해서 죽어가던 마늘을 단 며칠 만에 눈앞에서 푸르게 되살려내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농약도 필요 없습니다. 이 비법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마법사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올해 마늘 농사를 대풍작으로 이끌어 보세요. 여러분은 작물이 아플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놀라운 비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늘이 왜 봄에 그런 변화를 겪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늘은 보통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땅에 심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꽁꽁 땅 속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며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억눌려 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지상으로 잎을 뻗어올립니다. 이때 마늘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젖을 찾아 먹으며 쑥쑥 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낮에는 봄처럼 따뜻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겨울처럼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날이 많죠. 바로 이 급격한 환경 변화와 영양분의 불균형이 마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마늘의 입장이 되어보면 갑자기 밥을 굶긴 채로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받는 것과 같은 아주 가혹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왜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텃밭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정성스럽게 심어둔 마늘의 잎사귀가 노랗게 변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혹은 벌레가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은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면 단순히 늙은 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밭 전체가 몹쓸 전염병에 걸렸다고 지레 겁을 먹고 작물을 다 뽑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늘잎 끝이 노랗게 마르면서 변색되는 현상은 병이 아니라 마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죠. 이것을 영양분의 잠김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겨울에 여러분이 아주 얇은 옷만 입고 밖으로 쫓겨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따뜻한 국밥이 놓여 있어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손발이 얼어붙어서 도저히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지금 봄철의 마늘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을에 듬뿍 넣어둔 거름과 영양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뿌리가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입구를 꽉 닫아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밥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니 살기 위해서 가장 끝에 있는 잎사귀의 영양분부터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노란 잎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한 약을 칠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마늘의 입에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듯 아주 부드럽고 즉각적인 영양 공급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뿌리는 왜 갑자기 잎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온의 널뛰기 현상, 즉 냉해 피해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달력상으로 봄이 오고 낮에 햇살이 따뜻해지면
땅속도 완벽한 봄날일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밭에서 저지르는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서 겉흙은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마늘은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며 기공을 엽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새벽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거나 서리가 내리게 되죠. 낮 동안 물을 잔뜩 머금고 있던 마늘의 세포들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그대로 얼어붙고 파괴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월의 어느 날 낮에 너무 덥다고 반팔을 입고 낮잠을 자다가 밤에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얼어붙는 새벽 공기를 맨몸으로 맞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지독한 감기에 걸리겠죠. 마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뿌리는 추위에 깜짝 놀라 성장을 멈춰버리고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이렇게 며칠만 기온이 널뛰기를 해도 마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잎끝부터 노랗게 변하며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따뜻한 봄 햇살에 속아서 식물이 겪고 있는 밤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질소라는 영양분의 뼈아픈 결핍입니다. 봄은 식물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폭발적인 성장의 시기입니다. 이때 식물의 세포를 만들고 잎을 짙은 녹색으로 푸르게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연료가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피와 살을 만드는 단백질의 기본 블록이자 엽록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원소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소는 흙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얌전한 성질의 영양분이 아닙니다. 물에 아주 쉽게 녹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녹을 때 땅 깊은 곳으로 씻겨 내려가 버리거나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아주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밑거름을 아무리 넉넉하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긴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흙 속의 질소는 이미 텅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목적지를 향해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야 하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하필이면 연료통이 텅 비어버린 끔찍한 상황과 같습니다. 마늘은 봄을 맞이해서 새잎을 쭉쭉 뽑아내고 줄기를 굵게 만들어야 하는데 밥그릇의 가장 중요한 반찬인 질소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식물은 살아남기 위해 아주 눈물겨운 선택을 합니다. 오래된 밑쪽 잎이나 끝부분에 있던 질소를 강제로 빼내서 새로 자라나는 어린 잎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영양분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잎사귀 끝이 노랗게 변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원인은 바로 수분 관리의 실패입니다. 마늘은 물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물을 매우 싫어하는 아주 까다로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작물입니다. 봄이 되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본 초보 농부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이 부족해서 마른다고 생각하고 물조리개를 가져와서 매일같이 물을 들이붓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물론 봄 가뭄이 심해서 흙이 바짝 메말라 있다면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영양분이 물에 녹지 못해서 뿌리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뻑뻑한 미숫가루를 물 없이 삼키려는 것과 같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밭이 질척거리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땅에 무작정 물을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의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에서 질식해버립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니 당연히 위쪽의 잎사귀로 물과 영양분을 올려보낼 수 없고 잎은 결국 노랗게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체해서 속이 꽉 막혀 아파하는데 목이 마른 줄 알고 계속 억지로 물을 먹여서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마늘잎이 노랗게 변했을 때는 무작정 물을 주기보다는 흙을 손가락으로 파보아서 수분이 너무 없는지 아니면 너무 과해서 질척이는지 흙의 상태부터 진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삼중고에 빠져 죽어가는 마늘을 어떻게 살려내야 할까요?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기적의 비법, 마법의 한 스푼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영양제는 다 잊으십시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농자재, 마트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요소 비료 딱 한 스푼입니다. 요소 비료라는 이름을 듣고 조금 실망하셨나요? 흔한 화학 비료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철 마늘 황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폭발적으로 필요한 질소의 결핍입니다. 요소 비료는 바로 이 질소를 가장 순수하고 빠르게 식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축된 에너지 캡슐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쓰러진 환자에게 가장 먼저 투여하는 포도당 수액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일반적인 퇴비나 유기질 비료는 흙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데 몇 주에서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식물에게는 너무 느려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에 완벽하게 녹는 이 하얀색 요소 비료 가루는 식물이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마법의 하얀 가루 한 스푼이 물과 만나는 순간 식물의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노랗게 굳어버린 세포들을 깨우고 다시 엽록소를 만들어내도록 채찍질을 하는 강력한 마법의 물약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법의 한 스푼을 식물에게 먹이는 아주 특별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면십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식물은 뿌리로만 밥을 먹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식물의 잎사귀 표면과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아주 미세한 숨구멍들이 수없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평소에 숨을 쉬거나 수분을 내뿜는 역할을 하지만 액체 상태의 영양분을 뿜어주면 그 구멍을 통해 영양분을 직접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늘이 냉해를 입어 뿌리의 기능이 멈춰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잎이 노랗게 변했다는 것은 뿌리가 파업을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흙에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려봤자 파업 중인 뿌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 중인 뿌리를 거치지 않고 잎사귀라는 다이렉트 통로를 통해 영양분을 바로 꽂아 넣는 우회 전술을 써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장염에 심하게 걸려서 음식을 삼킬 수조차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대신 팔의 정맥에 바늘을 꽂아 영양수액을 직접 넣어주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연면시비는 뿌리가 제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굶주린 잎사귀에 즉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응급처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생명수를 제조하는 아주 정확한 황금 비율과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를 진하게 타면 식물이 더 빨리 낫고 더 튼튼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농사만큼 잘 적용되는 곳도 없습니다. 비료를 너무 진하게 타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식물의 잎사귀에 있는 수분까지 빼앗아 버려서 잎이 까맣게 타 죽어버리는 끔찍한 비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말 짠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입안이 헐고 더 목이 마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비율은 물 2리터 기준의 요소비료 딱 한 스푼, 무게로는 약 5g에서 10g 정도만 넣는 것입니다. 페트병 2리터짜리 생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비료가 물에 완벽하게 녹을 수 있도록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아주 강하게 여러 번 흔들어 주세요. 물 온도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온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요소 비료가 녹으면서 물이 약간 차가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하얀 알갱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녹였다면 이제 식물을 살려낼 기적의 물약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기적의 물약을 완성했다면 이제 밭으로 나가서 식물에게 직접 먹여줄 차례입니다. 분무기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방금 만든 용액을 분무기에 담아서 노랗게 변해가는 마늘잎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분무기를 들고 식물의 위에서 아래로 대충 칙칙 뿌리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분의 절반 이상은 그냥 튕겨나가거나 땅으로 버려집니다. 식물의 잎사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숨구멍인 기공은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훨씬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약을 뿌려주실 때는 분무기 노즐을 식물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잎의 뒷면이 흠뻑 젖을 정도로 꼼꼼하게 분사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세안을 하고 건조해진 얼굴에 미스트를 뿌릴 때 대충 겉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골고루 두드려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노랗게 말라버린 끝부분은 물론이고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안쪽의 어린 잎들까지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뿌려주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약액이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노즐을 잎사귀에 최대한 가까이 대고 조심스럽게 분사해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비율과 뿌리는 방법만큼이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타이밍, 즉 언제 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는 시간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연면 시비를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간대는 바로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낮에 식물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이 물방울들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강한 햇빛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잎사귀가 그대로 화상을 입고 까맣게 타들어가게 되죠. 해변가에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오일을 듬뿍 바른 채 누워있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한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뿌려준 물약이 식물이 흡수하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싹 말라버려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마법의 한 스푼을 뿌려주는 가장 완벽한 골든타임은 해가 뜨기 직전인 이른 새벽이나 새벽 이슬이 마른 직후의 아침, 혹은 해가 뉘엿뉘엿치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 무렵입니다. 이때는 기온이 선선하고 햇빛이 부드러워서 식물이 기공을 활짝 열고 영양분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편안하게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온몸으로 수분이 흡수되는 듯한 상쾌함을 식물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법의 한 스푼을 먹이고 나면 여러분은 텃밭에서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같은 기적적인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약을 뿌리고 첫째 날은 겉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식물의 내부에서는 정맥주사를 맞은 것처럼 세포들이 요동치며 영양분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잎사귀들에 서서히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면 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탄력이 느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랗게 발에서 죽어가던 잎의 경계선부터 다시 짙고 선명한 녹색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가가 노란색 도화지 위에 초록색 물감을 조심스럽게 번져가며 칠하는 것과 같은 아주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질소가 엽록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광합성 공장이 다시 힘차게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 번 잎이 생기를 되찾고 광합성을 시작하면 그 힘으로 파업했던 뿌리도 다시 땅속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며 스스로 양분을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며 마늘이 그 어느 때보다 굵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이 마련되는 순간입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이 회복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벅차고 뿌듯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응급처치로 불을 껐으니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책을 세워야겠죠. 매번 마늘이 죽어갈 때마다 약을 쳐서 살려내는 것은 식물에게도 농부에게도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혹은 남은 봄철의 관리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보온과 토양 관리입니다. 봄철 냉해가 노란 잎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날씨가 풀렸다고 해서 밭에 덮어두었던 비닐이나 짚을 너무 일찍 성급하게 벗겨내서는 안 됩니다. 벚꽃이 피고 질 때까지는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3월과 4월 초까지는 이불을 덮어주듯 보온재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봄에 외출할 때 겉옷을 가볍게 입더라도 가방 속에 따뜻한 가디건을 하나 챙겨가는 것과 같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또한 밭의 배수구를 다시 한번 깊게 파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고이지 않고 쑥쑥 빠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습해를 예방하는 것은 질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봄비가 내리기 바로 전날에 요소비료나 알갱이 형태의 복합비료를 흙 위에 살짝 뿌려주시면 빗물과 함께 비료가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뿌리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봄비 소식에 맞춰 비료 포대를 들고 밭으로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마법의 한 스푼 비법은 비단 마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텃밭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만능 열쇠이자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마늘과 아주 비슷한 생육 과정을 거치는 양파와 대파를 키우실 때도 잎이 노랗게 마르는 증상이 보인다면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 보십시오. 양파밭에서도 똑같은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봄에 새순을 올리느라 힘겨워하는 정원의 꽃나무나 실내의 관엽식물들이 영양 부족으로 시들거릴 때도 농도를 조금 더 연하게 조절해서 잎에 뿌려주면 보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물이 아플 때는 무작정 약을 치거나 뽑아버리지 마시고 그들이 보내는 신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목이 마른 것인지, 배가 고품는 것인지, 아니면 추워서 떠는 것인지 먼저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 보는 것이 진정한 정원사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물의 언어를 이해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단 한 스푼의 지혜로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만의 멋진 텃밭과 정원을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처럼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길 하나가 기적의 품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결코 농사의 실패나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식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낮의 기온 차이로 인한 냉해,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질소 부족, 그리고 수분 관리의 실패라는 세 가지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았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줄 구원투수로 요소비료 딱 한 스푼을 물에 연하게 녹여서 잎사귀 뒷면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십이라는 전문가들의 비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늘이 노랗게 변했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고급 농사 기술을 배우게 해주기 위한 고마운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밭에 나가서 노란 잎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마법의 물약을 제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농사를 대풍작으로 이끌어줄 기발하고 놀라운 꿀팁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식물 영양제 비법이나 작물을 살려낸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멋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